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투자자자 본부장 맡고 있고요. 요즘 장이 어렵죠. 개별 주식을 어떤 뉴스를 미리 알고 사지 않는 한 그 다음날 먹기나 아니면 그날 먹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방법을 지나서 조금 중기적에서 우리가 뭐 2년 3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 6개월 1년을 바라볼 때 좀 괜찮은 종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드릴 때 종목은 뭐 하나는 틀릴 수도 있고 하나는 맞을 수 있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두 개 종목을 다 보시다가 잘 가는 종목을 더 깊게 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조정받을 때 너무 급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리포트는요. 첫 번째 UIL입니다. 종목은 UIL이고 049520인데 이 종목은 리포트가 사실은 7월 말인가 한번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8월 21일자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8월 21일 날 UIL을 보시면 되거든요. 메리츠가 나온 거. NDR에서 나온 거는 이 회사가 뭔지를 떠나서 이 리포트 쓴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는 올랐어요. 조금. 새로운 something new가 있는 거죠. 새로운 성장의 초입이다. 담배야. 전자담배 회사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몇 개 있죠. EM텍이나 이렌텍 이런 그 전자담배를 ODM 만드는 회사죠. KT&G라든지 필립 모리스, 영국에 있는 BAT 뭐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가 다 안 만들거든요. 그걸 중국에 ODM 주고 한국에 ODM 줍니다. 그 이렌텍, EM텍이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UIL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22년도 요 보시면은 매출 비중은 현재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휴대폰 관련되는 부품들 이런 거 해주는 거고요. 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돈 버는 게 아니니까 마진 한 5%밖에 안 되는데 전자담배가 작년까지 매출 비중이 한 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곧 20% 30% 이런 식으로 성장이 바뀌는 거고 당연히 전자담배는 마진이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EM텍이나 이렌텍의 흐름을 본다면 변동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한 차원 높아지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면. 그래서 지금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리포트를 보셨을 텐데 한 60% 정도는 온 것 같아요. 나머지 한 40%는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포트도 그런 비슷한 걸 가져왔다. 전자담배 ODM 업체로 성장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어디를 가느냐? 우리나라의 KT&G를 가죠. KT&G 향으로 전자담배 디바이스하고 카트리지를 납품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립 모리스 아시죠? 넘버원 전 세계 얘네들한테 공급하는 게 시작됐어요. 이제 매출이 보면은 이게 발주가 9월부터 본격화 돼가지고 올해 아마 4, 4분기만 한 120억 원 내년에는 한 700억 정도의 PMI가 필립 모리스인데 이쪽으로 향해서 팔 수 있다라고 회사가 NDR 때 밝힌 거 리포트 나온 거죠.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캐파는요. 캐파 준비해도 보면은 이거 700억의 2배 수준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캐파를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700억이 끝이 아니고 업사이드가 더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시장은 올해 120억에서 700억이 아니고 1000억 그 이상의 포텐셜을 보고 주가가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업사이드가 아직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필립 모리스가 미국 시장에서 좀 아이코스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밴더가 중국 밴더가 있어요. 중국 밴드 말고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 외 지역으로 2차 밴더, 그러니까 OEM 생산하는 곳이죠. 이거를 찾고 있다가 우리의 그 UIL의 베트남 공장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여기 캐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억이 얘네가 1차적으로 내년에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메이드 된 것처럼 이제 투자자들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1500까지 갈 수 있는 캐파를 미리 증설을 해놨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매출의 대부분은 삼성전자향으로 휴대폰 부품들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적자가 좀 나는 법인이 있어요. 인도 법인이 적자를 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꽤 되는 캐파인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예전에는 이제 2G폰을 인도 법인을 만들었는데 스마트폰 생산량으로 교체되면서 점진적으로 적자가 흑자로 좀 바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상반기까지는 소폭의 적자였는데 연간으로 10억 정도의 흑자 전환 예상된다는 것이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기존 사업의 적자 부분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 전자담배가 빅 점프를 내년부터 한다면은 업사이드는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전자부품도 있건데 이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회사에서 준 것이 이게 회사에 준 거겠죠. 올해 매출이 3,300억의 영업이익률 5% 전후 부산을 나눠서 뭐 4% 초반에서 5% 초반이라는 얘기일 것 같고 내년도에는 4,000억 700억 늘은 거죠. 한 20% 업사이드에다가 영업이익률을 5%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은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 YY 내년도 성장할 수 있다고 회사가 가이던스 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필립 모리스 향 나가는 700억 정도밖에 안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700억이 아니고 더 업사이드가 있으면 4천억이 아니고 5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회사에서 준 가이던스 기준으로 따졌을 때 PER이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8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업사이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필립 모리스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여전히 7배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가들은 그걸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만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필립 모리스가 얘네한테 오더를 주고 캐파가 왜 지금 오더보다 더 2배 이상인지, 그렇죠? 그런 거하고 이렘텍하고 이엠텍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아니면 중국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우리 PER 7배는 말이 안 되죠. 제대로만 되면 10배, 15배 될 수 있거든요. 한국의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15배 PER이 될 가능성은 사실은 낮아요. 하지만 두 자릿수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보는 것이 이 지금 업계에서의 주식시장에서의 바라보고 있는 UIL에 대한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어떤 회사냐면 이 회사도 좀 특이하죠. 좀 첫 번째, 신테카 바이오는 앞전에 말씀드린 UIL보다는 좀 더 변동성이 커요.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고 하이 리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포트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관심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AI 그러는데 AI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AI를 활용하는 회사로서 뭐 루닛도 그렇고 JLK도 그렇고 많이 이제 간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목을 찾는 분한테는 이 종목도 관심 사항에 들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역시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거고요. 리포트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개념은 간단해요. 어떤 회사냐면은 바이오를 개발할 때, 약품 어떤 그 신약을 개발할 때 신약 후보 물질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화학 물질, 뭐 그다음에 일반적인 생물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다 소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써.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오 물질을 개발할 때 서칭하고 그것을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시간이 엄청 생각보다 걸리고, 그 많은 것 중에서 확률적으로 괜찮은 뽑아내는 확률 자체도 낮아지는 거죠. 여태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AI의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바이오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뭐 관심이 없었겠죠. AI 성능이 크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관심을 받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리 큰 회사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회사 있고요. 한국에는 작은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 있는데 신테카 바이오 회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리포트가 계속 나오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회사 자체는 이상한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설립은 2009년에 설립했고, 이게 월천이 AI를 가지고 바이오 후보 물질 개발하는 거니까 사실은 컴퓨팅 소프트웨어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전 2014년에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할 때 필요한 전용 슈퍼컴퓨팅이라는 그런 기술을 이 회사가 출자 받아서 생긴 게 연구소 기반의 기업이라는 거죠. 연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여러 회사들한테 제약 바이오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후보 물질을 어떻게 개발할까요? 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얘네가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하는 거는 신약을 어떻게 만드느냐 플랫폼으로서 첫 번째, 합성되는 신약의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드는 항원을 발굴하는 플랫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회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심플해요. 이 회사가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없는데 돈은 조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죠. 적자니까 이제 뭐 상반기도 몇십억 적자 나는데 현금 갖고 있는 거 갖고 버티면서 빨리 라이선스 해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AI를 사용해서 신약을 계획하는 플랫폼 기업이 이거 말고도 사실은 몇 개 더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는데 유일하게 슈퍼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자신이 있는 거죠. 지금 3,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4분기 들어갔을 때는 10,000대, 4분기 곧이잖아요. 이미 거의 세팅이 돼서 9월달 10월 넘어가면서 순차적 들어와서 연말까지는 3,000대가 10,000대로 슈퍼컴퓨터가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플랫폼을 더 활용하기 위한 업사이드를 보여주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슈퍼컴퓨터 3,000대 곧 10,000대. 어떤 그 제공하는 그 플랫폼은 두 가지인데 제품명이라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Deeper Match. 디퍼 매처라는 게 뭐예요? 디퍼라는 게 깊은 거잖아요. 이 매칭한 등을 알아내 주는 거니까. 보통 후보 물질 탐색할 때 기존은 한 100만 종 정도의 화합물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AI 얘네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으로 하면은 한 10억 종의 화합물로부터 유효물질을 탐색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죠. 그런 게 디퍼 매처라는 플랫폼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생 항원 엔티바디죠. 항원 관련되는 네오아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신생 항원 발굴 플랫폼인데 특히나 항암 백신이라든지 세포 치료제 등에 필요한 그러한 항원들을 개발할 때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것이 있다는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가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 잠재적인 글로벌 뭐 파트너랄까 그런 회사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MOU를 체결했는데 MOU를 전부 다 공시하지는 않아요. 그게 또 약간 장점이나 단점인데 많은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확인이 늦게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지금 그 9월 10월 들어가는 이 시기에 9월 10월에는 본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게 7월 20일 날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리포트는 IV 리서치 7월 20일자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지금 9월 10월 연말까지 그러한 본 계약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젠 자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전부 다 이렇게 다른 그 기업들한테 플랫폼을 파는 것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후보 물질이 발굴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라이센싱 아웃하기 전까지 후보 물질을 키우는 거죠. 후보 발치해서 동물 실행까지 진행한 다음에 넘기는. 그 다음에 에로를 하는 라이센싱 아웃을 하려고 하는 어떤 물질들이 몇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 40개 정도를 발굴했다 하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동물 실험을 진행할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이렇게 라이센싱 하면서 라이센싱 아웃하는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커지는 거죠. 근데 AI를 활용해서 이런 거 한다는 것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1년 말에서 작년 말까지 약물을 재창출한다는 프로젝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서 100건 정도의 후보를 선정했고요. 그 중에서 다시 한 20건 정도를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동물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나 아토피라든지 건선 피부, 자가 면역 관련돼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이걸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10월달 6월부터 MOU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유럽의 알사하고 MOU도 실질적으로 체결했다고 하고 또 이거 말고도 한 10여 개 업체하고 협력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 있는 뉴스는 좀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이 있으시면 일정한 비율 정도는 이런 회사에도 관심 있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 친구들이 하는 게 MOU나 파트너가 좀 의미 있는 것이 우리가 CRO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CRO는 뭐냐면 임상을 대신해 주는 게 CRO, Research Organization인데 CRO나 아니면 국립암센터 또는 국영기관 등 좀 이렇게 뭐죠? 실체가 있는 데하고 대부분 MOU를 맺었기 때문에 허당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라든지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이고 어쨌든 10월까지 여러 나라, 인도, 유럽, 아시아 등에서 MOU 소식이 들려야 돼요. 이게 안 들리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대에서 10,000대로 가는 게 9월 달에 슈퍼컴퓨터가 그 회사의 대전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니까 슈퍼컴퓨터가 실제적으로 더 들어오는 게 9월 되는지 9월 10월에 엄청난 그 프로그레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있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반응할 수 있다. 아니면 좀 미뤄지면 좀 올라간 걸 반응할 수 있겠죠. 이런 정도가 드리고 아까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엄청 큰 회사들이 있어요. 미국에 시가총액 3조 1조 된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레딩거라고 SCHRODING야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엑센티샤 EXSCINTIA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도 매출이 있습니다. 흑자는 안 나요. 규모의 경제로 되는 건데 이런 회사하고의 주가 분포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테카 바이오하고 앞전에 말씀드린 UIL에 대해서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